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이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죠. 증권가의 레포트를 봐도 확실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침체로 접어든다라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는 쪽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주제를 통해서 먼저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쪽이신 건데, 그러면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이 어떤 겁니까? 자, 이번에는 다르다 하고 물음표를 세 개를 붙였는데, 그거는, 안 나왔나 봐요. 지금 자, 화면에는 장단기 느낌표로 금리가 나오죠. 지금, 네네. 역전된 상황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물론 장중에 잠깐 역전되는 건 지난주 주중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채 수익률 2년물이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자, 우리 단기간의 이자가 장기간의 이자보다 높은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2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금리하고 10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금리 둘 중에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상식이 되겠죠. 자, 하지만 간혹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0년물이 2.389% 정도였고요. 2년물이 2.2425%포인트로 자, 이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는 2년물이 0.0735% 정도 높게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제 10년물은 경기나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 국채 2년물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좀 반응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연준 정책의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연준은 굉장히 급격한 매파 성향으로 전환을 했죠. 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금리 인상은 빨라질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0.25씩 한 4번 정도 올리면 올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현재는 올해 0.5%를 인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고요. 굉장히 매파적인 시티은행 같은 데서는 5월, 6월, 7월, 9월 자, 이렇게 각 4번 정도 0.5%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한 매파 전망이 2월물 금리를 급등시키고 그로 인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 넘어가면은 확실히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당시에 금융시장은 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습니까? 자, 대부분의 금리 역전은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후에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라는 기간을 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은 좀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리 인상 후에 주가 고점 및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 틀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이유는 경기 동향이나 인플레이션 상황 등이 여건들이 모두 다 틀린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 여건과 원인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같은 잣대로 재는다는 거 요건 좀 넌센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거에 언제 그랬는지, 그리고 그때 시장 상황을 짚어볼까요? 네, 다 예를 들어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금리 역전 이후에 주가 고점,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고점을 찍는 기간, 그리고 그 고점을 찍고 난 다음 침체로 접어드는 그런 기간은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자, 1973년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주가 고점하고 동시에 출현이 됐습니다. 즉,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주가는 거기서 상투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는 그 금리 역전하고 주가 고점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부터 찾아왔었고요. 자, 뭐 가까운 예로 2007년 같은 경우는 금리 역전 이후에 한참 있다가 주가 고점을 찍었는데요.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월 이후에 주가 고점에 도달했는데요. 그 주가 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바로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딱 기준이 없네요. 어떨 때는 바로 주가는 고점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 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가 고점은 뭐 몇 개월 한참 있다가 또 고점에 나왔다가 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비슷한 점을 공통점을 찾아서 이것을 고스란히 현재 상황에 대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2년물 금리 급등은 연준의 급격한 긴축 정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대응할 그럴 시간을 안 주고 가게나 기업 같은데 자금 조달하는데 부담 가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 것만큼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즉,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강화하게 됩니다. 뭐 지금 채권시장에서 0.1%, 0.2% 이자를 이렇게 주는 뭐 그런 경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뭐 2%, 3% 이렇게 준다라면 안전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가게나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도 자금도 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은행 측면에서도 이거는 위축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은행은 단기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라는 것은 예대 마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예대 마진이 0마진이 나오는 경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은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시중이나 뭐 기업, 가게에 그 자금 공급을 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금리 인상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경기 침체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금이 메말라 붙고 그러다 보면 투자도 뭐 소비도 모든 게 경색이 되면서 경기 침체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거라면 괜찮을 텐데 지속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진다면 정말 경기 침체까지 우려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시적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기조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자,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채권 시장도 결국은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연준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전에는 한 4조 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뭐 한 8조 9천억 달러 정도로 대차 대조표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저 채권을 팔면서 해소를 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라는 의미는 보유 중인 10년물 국채를 매도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 국채 매도는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 상승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QT가 본격화되게 되면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스프레드는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금리 스프레드 정상화가 침체 우려를 소멸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빅피처에서는 조금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투자의 신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의 신 몇 시에 하세요? 10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총정리 지어보겠습니다. 큰 그림 그려주세요. 자, 지난 2019년대도 금리 역전됐을 때 그때도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2020년에 팬데믹에 의한 침체로 연결이 됐죠. 자, 뭐 그때 2019년대 금리 역전이 팬데믹까지 예측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팬데믹에 의한 부양책이 없었다라면 또 다른 침체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뭐 근데 지금 3개월하고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과거사를 본다라면 이게 3개월 하고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안정됐다고 괜찮은 건 아니고요. 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연초에 그런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 극복 3년 차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방송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드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긴장감은 좀 놓지 말고 뭐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에는 다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론을 확실히 내리지는 말고 좀 감지 레이더를 세워놓고 기민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